네, 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뤄진 그 BH 하명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올해 3월, 4월에 언론에 네. 통해서 맞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사건 처리부 문서대장 중 일부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환경부 관련 사건이 있다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난 3, 4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런 그 기사랑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감사가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그 처분 통보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처분 통보는 없었겠지만 일단 09년 4월 15일에 이만희 환경부 당시 장관 주재로 4대강 하천 건강성 회복 대책회의라는 게 있었고요.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수질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그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오염도가 높아지고 조류 대량 증식도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는 게 22일 날 조선일보에 이제 그 기사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명 사건 보시면 같은 날 청와대에서 환경부로 이 자료를 유출시킨 환경부 직원이 누구냐, 내사하라, 요런 게 그 어떤 하명 내용이고요. 그래서 23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그 환경부의 대답은 이제 그런 내사를 한 게 그 기사 내용이 아직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내용을 그 공무원 누군가가 유출했기 때문에 뭐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 내사를 했다, 이런 그 좀 구차한 별명을 당시에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는 그 함안보 하루의 본포 치수장이라는 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아주 초록색이죠. 지금 저게 뭐 수초나 녹색 페인트는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조류 재앙이 예측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그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은폐하면서까지 방치한 결과가 저는 지금 저 사진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녹색 뉴딜 4대강 사업이 이런 녹색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낙동강 본류의 칠서 취수장, 본포 취수장 등 이제 식수 공급을 하는 취수장 인근에 이렇게 녹조류가 창궐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예, 전국의 모든 하천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4대강뿐만 아니라 모든 그 수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챙기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받으셨다고 하는데 저 상황이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토양 특성상 조류 발생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햇빛이나 어떤 기온의 그런 조건이 맞으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하천의 경우는 그 부영양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을 받게 되면 조류는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시간이 한 10여 분밖에 안 돼서 네,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예, 상식적인 내용인데 지금 아까 저런 정말 녹조류가 진짜 뭐 창궐했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되어 있는 지금 함안보 인근의 취수장들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그쪽에 어떤 조류 뭐 개체수나 수치라던가 이런 상황은 뭐 심각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클로로필 A가 이제 조류를 대표하는 그런 그 수치로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70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입니다. 이제 70이 넘게 되면 관심, 주의, 경계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럼 그 클로로필 A든 뭐든 간에 지금 저기가
낙동강이 지금은 거의 호수가 돼버렸지만 사실은 강이기 때문에 취수를 수지 검사하는 취수를 강 한 가운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낙동강이 강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에 16개의 인공 호수처럼 돼버렸어요. 예전의 수실 채수 방법으로는 사실 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가까이에 저렇게 번성한데 물을 채수를 해서 저는 그 어떤 그 결과를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녹조류, 그러니까 저 중에 상당수가 남조류라는 혹시 조류 들여보셨습니까? 남조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간암을 네네. 말씀하신 거 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제 음용수의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나라 그 정수 처리장의 경우는, 특히 낙동강의 경우는 대부분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팔당 저수지 남조류 번성으로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 나고 흙 냄새 난다고 민원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서울 수도권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없습니까? 낙동강이나 다른 그 금강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수돗물의 지오스민 냄새 때문에 국민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지금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어느 정도면 거의 특별관리 수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치가? 그런 상세한 수치는 네, 장관님께서 어려우시려 보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두 번째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본포 처리 정수장 그 근처의 경우 지금 이것이 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원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 2001년 보가 생기기 훨씬 전이죠. 그 당시에 신문에 났었던 자료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보 때문인가? 환경부 입장에서는 수지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낙동강의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2조를 쏟아부었는데 2001년에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22조는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조는 언제든 기온과 햇빛과 이런 조건만 맞으면 통인 처리 시설만 5천억 쓰셨잖아요.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5천억 쓰셨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자연 탓을 하고 그럴 거면 왜 22조 5천억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같은 물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 취수장에서 막 한 10년 근무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녹조하는 건 처음 봤다고 제가 전화통화로 육성으로 들었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고 육안으로 본 걸로 제가 주장 드리는 것만 아닙니다. 근데 그 인근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안 봐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관리하는 수치는 밀리리터랑 남조류 개체 세포수가 5천 정도면 특별관리하는데 17,000을 찍어서 6월에 세 번째 수질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최근인 6월 3차 조사 상황에서요. 근데 저는 이럴 때 괜찮다, 수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할 게 아니라 전 현장에 정말 장관님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차관님이라도 가보시고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속 편하게 얘기하시기 어렵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사실은 간암 유발 물질인데 그냥 먹어라, 고도 정수 처리시설 믿어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물환경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관, 차관이 현장에는 굉장히 자주 갔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호도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BH 함영 사건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부 단독 어떤 책임 이런 걸 물으려는 것보다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국립환경과학원에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데 청와대가 그걸 가지고 해당 기사, 자료 유출한 공무원이 누군지 찾아내라고 한 이 정권에서 지금 환경부 단독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이 수질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BH 함영 사건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환경정책국장이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낙동강 지역에 조류 발생하는 것은 2001년뿐만 아니고요. 그 최근까지도 계속 그 조류가 하류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남조류 개체수 17,000 그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지만 07년 6월에도 12,000을 넘어간 적이 있었고요. 09년 6월에는 심지어 이제 10만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부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수장에서 다시 한번 독성 검사를 합니다. 독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상수원 그다음에 특히 수돗물에서의 국민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수도권 지역에 이 팔당이라든가 일부 이제 정수장에는 고도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발생했던 화도 정수 처리장이라든가 이쪽 그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그 구의 정수 처리장 이런 부분들에는 고도 정수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님도 긴급하게 예산 지원을 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일부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행히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 4대강 수질 개선하겠다고 22조 드린 사업 맞지 않습니까? 예. 수질 개선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당초부터 BOD, TP를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 부분 개선됐습니다. 말씀하신 BOD 개선 안 됐습니다. 상류에서 네 군데 떨어졌고요. 예. 하류도 4대강 22조 드리면 목표치 2.2다 했는데 다 3 나오고 다 목표만큼 안 갔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게 지금 올해 상반기 수치를 발표를 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예측치 22조 드렸을 때 이만큼 수질 좋아진다고 예상했던 그건 상반기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상반기가 아니고요. 연평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의 85%를 달성하는 걸로 86%를 달성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원래 갈수기가 1월, 2월, 3월, 4월 계속되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는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은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상남도 4대강 수질에서는 수질이 악화됐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데이터 가지고 두 기관이 개선 악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에 대한 신뢰감이 의원님께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식적인 방법도 이제 기준이라든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현재로서 BOD와 TP는 개선이 됐고요. 연말이 되면은 86% 달성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측. 4대강 수질 관리에 있어서 이제는 더 하천이 아니라 호소의 어떤 그 특성을 감안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은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측정 방법이 절대 호수화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떤 객관적으로 저는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하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영순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네, 안 나오셨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